자, 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지금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공격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선 그 트럼프가 애플 쿡 CEO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본이 G20 정상회담을 끝나자마자 한국을 공격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그 묵인이 있지 않고서는 미국의 승인 내지는 심지어는 뭐 미국이 오히려 시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주변 강대국들한테 한국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분명히 미국은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한테 경제 보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해서 시켰고, 그 부분들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큰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는 상당한 큰 일을 겪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자체가 직접 나설기는 모양새도 안 나오고, 뭐 이러저러 상황들을 좀 이용해서 일본을 동아시아의 그 패권을 좀 일본에게 쥐어주고 하는 역할적인 부분들을 주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지 않냐 하는 것과 함께 한국을 좀 길들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 노선을 확실히 타라, 너 중국이냐 미국이냐 막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직접 한국을 때리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버텨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애플 입장에서 관세를 안 내는 삼성과 경쟁하기는 힘든 일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중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것이 또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애플은 애플대로 삼성대로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 애플 니네 지금 니네 지금 중국에서 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관세를 매기는 거 아니냐? 응? 우리가 지금 중국산 휴대전화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당연히 니네는 중국에다 누가 했으니까 당연히 내는 거지. 그러면 애플 니네 미국으로 다시 넘어와. 미국에다 공장 세우고 그거 만들어서 미국 일자리 만들고 하면 좋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삼성은 이제 한국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세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 부분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한테도 야, 삼성, 야, 니네 이렇게 하는데 니네도 좀 그래.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이든 스마트폰 공장이든 만들어서 하면은 너네 문제 없어. 관세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지금 더군다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부분들이 미국에다가 삼성이 공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생산한다라면 지금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 기업의 그 목소리를 쉽게 그냥 지나치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플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야, 미국에서 부품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럼 관세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삼성을 직접 거론한 것도 상당히 드문 일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마찬가지로 대미 투자 확대 촉구,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한다. 그럼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요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지금 한국이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인해서 한국의 그 대기업, 한국의 대기업 절반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반 기계, 석유 제품, 반도체 뭐 등등등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타격이 불가피함을 알려주고 있죠. 이익이 마이너스 1.9%.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우리 충분히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숫자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봐야 되겠죠. 악영향을 받고 있구나. 뭐 이거는 뭐 누가 생각을 해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은 잘 돼야 될 텐데 서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감정 싸움적인 부분들도 지금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은 또 나름 확실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이제 이런 뉴스 역시 우리를 좀 슬프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37%가 감소를 했고 순이익은 43%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뉴스들이 현재 우리 시장, 한국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안 좋게 굴러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반등이라는 부분들로 저는 표현을 쓰고 상승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수출을 가장 크게 이끌고 있는 그죠? 바로 반도체 부분. 그래서 특히 세계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55%와 88%가 급감하는 이런 실적 악화를 보였잖아요. 그러니 심각한 거죠. 뭐 오늘은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 반등 낙폭과대 종목에서 사실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뒤늦게 올라가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또 오늘 어쨌든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 좋죠. 이런 우리가 주춤할 때에 중국은 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에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일본은 일본대로 이 상황을 상당히 기회로 삼고 다시 옛날에 어떤 영광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한국을 뛰어넘는 산업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 상황 자체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오늘은 어쨌든 미국 시장이 반등을 금요일 날도 했고 현재 나스닥 선물도 세고 그리고 중국 시장도 오늘 플러스 1.7, 1.8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반등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제가 봤던 자리까지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야 될 만한 자리까지 못 갔어요. 아직까지도. 코스닥은 이제 갔죠. 코스닥은 600까지 봤으니까 코스닥은 갔어요. 코스닥은 갔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도 더 큰 상승으로까지는 보기는 어렵다. 산발적인 어떤 그런 테마주의 순환매적인 움직임들 나올 것이고 누구나 말 맞다나 그냥 말하긴 쉬운 종목만 잘 잡으면 된다 하는 그런 소리들만 계속해서 나오겠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과 함께 코스피가 지금 오늘 아주 메인 중에 메인 시가총액 1위, 2위가 못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 특히 오늘 조선주 쪽 많이 올랐습니다. BDI 지수가 좀 올라서 운임지수, 발등 운임지수가 좀 최근 움직임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더니 역시나 오늘 조선주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메인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 군에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지수였던 부분들은 반등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파동상으로는 아직까지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1, 2, 3, 4, 5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누군가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내지는 이제 완전히 바닥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서서 제가 뉴스들을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거나 좋지 않은 넉넉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언제 갑자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사파 반등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복합 조정으로 봐야 됩니다. ABC 조정이 더 이어져서 지금 복합적인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렴과 함께 A, B, C, D, E의 파동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어차피 조정이기 때문에 A, B, C, D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A, B, C로 끝나고요. 이렇게 좀 복합적인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A, B, C, D, E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연장이 되면 2개가 또 늘어나는데 보통은 5개가 웬만해서는 거의 끝이 나오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한 번 정도 257까지는 뭐 열어는 놓고 내일 아침 한 번 더 만약에 미국 시장이 또 상승 부분들을 나타낸다라면 추가 상승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에 대한 전략은 변동이 없습니다. 큰 흐름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 놀고 있죠. 시간까지 계산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로 이제 9일간의 반등 횡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제 이것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여전히 전략은 반등 시 무조건 현금 확보, 주식은 현금 확보, 추가 하락에 대응하자, 대비하자, 이 부분이고, 이번 하락에서 겁먹을 것까지는 없다. 이번 하락은 전 저점 정도는 깰 테지만 이 앞서 빠졌던 이런 식의 큰 하락까지는 아닐 거다. 너무 겁먹지는 말아라 하는 정도 부분들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바닥만 잡히면은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주식들, 그 다음에 뭐 콜 전략들 봐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